안녕하세요. 혼이TV의 혼입니다. 오늘은 좀 쓸데없는 말 좀 먼저 시작하면서 일단 어찌됐건 저찌됐건 제가 한 방송 시작한 지는 한 5, 6개월 정도 됐고 지인한테도 얘기 안 하고 가족들한테만 얘기하고 시작했던 방송이 그냥 취미로 나를 위해 처음에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했던 방송이 구독자가 10명이 되고 5명이 되고 아니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20명이 이렇게 늘어나길래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는데 어느덧 그 500분이 달성이 돼서 나름 또 되게 생각이 많아졌어요. 일단 제가 방송을 이렇게 혼자 떠들면서 하는 게 도움이 되셨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500명이 되면서부터 새로운 또 목표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전달드리고 좀 더 주린이 탈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시작했던 게 취지인데 커뮤니티가 열리려면 구독자 1000분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분 정도까지만 딱 완성이 되고 소통할 수 있는 더 긴밀하게 커뮤니티로 장중이든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겨버렸네요. 일단 감사하고 앞으로 좀 더,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네. 방송 거르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은 이제 쓸데없는 얘기 지워치우고 이런 얘기 별로 재미없으실 테니까. 제가 고용지표 얘기를 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뭐, 좋았는데, 뭐, 좋았는데도 하락했고, 뭐,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뭐냐라고 하면, 지금 사실은 이슈가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뭐 테이퍼링을 하느냐 마냐, 요런 얘기인데 그게 뭔지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일단 그럼에도 시장은 가느냐가 우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그냥 하나의 흘러가는 하루짜리 얘기지만 이제 보시면 이틀 전에는 민간 고용 호주에 대부분 하락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고용 지표가 잘 나오니까 이제 그 연준에서 긴축을 들어가는 게 아니냐, 뿌렸던 돈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냐,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걷어들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주가에는 악재다, 그래서 빠진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기사를 보시면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 그 안도 5월 고용의 안도라고 얘기 나오면서 나스닥 상승 마감 해서 이렇게 상승 마감하고 일단 끝났습니다, 장이. 그래서 나쁘진 않죠. 장이 오르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예상치보다 요거랑 또 다른 거예요. 민간 고용 호조랑 요건 또 다른 건데 이게 아무튼 뭐 메인이고, 보시면 그 여기 있죠. 직계한 시장 예상치 67만 명인데 55만 명 나왔으니까 아직은 고용이 덜 됐고 아직은 긴축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긴축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금리가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뭐 고용 지표가 좋아져 가지고 나스닥이 빠지고 한다면 성장주들이 또 제한이 당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얘기 드렸죠. 속도만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속도만 코로나가 점점 백신 때문에 종식되고 금리 인상도 빠르지 않고 또 긴축을 하더라도 빠르지 않게 하면 또 괜찮고, 모든 순서만 급하지만 않으면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급등과 급락만 아니면 되듯이 어떻게 보면 빠르지만 않으면 다 맞춰갈 수 있고 괜찮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얘기를 드렸던 건 고용도 잘 돼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금리는 어차피 오른다고 예전부터 얘기 드렸습니다. 몇 달 전부터 오를 거니까 그거를 이미 그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드렸던 대안이 금융주다. 금융주는 하나쯤 갖고 있어야 된다.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긴축 얘기가 나오면 금융주는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금융 섹터를 그래서 하나쯤은 올해는 가지고 계시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와가지고 또 한다 그러면 어차피 필수 소비재나 경기 민감주는 움직일 거니까. 그 다음에 성장주도 빼놓을 순 없다. 어차피 성장은 하고 시장은 열린다. 당장 이 수순만 지나가고 탄력을 받으면 더 잘 가는 건 성장주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섹터별로 이것저것 잘 나눠서 꾸려놔야지
예를 들어 얘가 좀 빠져도 얘가 가고 얘가 좀 빠져도 얘가 가면서 상승을 나는 것들은 걷어들이고 하면서 수익을 내야 올해 또 한 해가 마무리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큰 틀에선 이렇게 좀 대충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그때 또 이슈는 체크하면서 계속 볼 거니까 너무 염려하실 거 없다는 얘기예요. 염려하실 거 없고 괜찮다입니다. 그리고 종목을 새로운 거를 좀 이게 계속 이제 종목을 저는 계속 보다 보니까 자꾸 뭐가 새로운 게 나와요. 자꾸 뭐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저것도 괜찮아 보이고 저점인 것 같고 끝이 없이 나오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또 예전에 얘기 드렸죠. 이 이마트로 제가 이 구간에서만 3번의 수익을 냈다고 얘기 드렸던 적이 있고, 올해 가장 효자의 종목은 이마트였다라고 해서 사실은 아는 종목을 계속 보는 건 좋아요. 이미 다른 뭐 재무제표나 뭐를 대충 공부하지 않아도 이미 머릿속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마트가 이렇게 여기서 주봉상 얘기 드렸었죠. 주봉상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니까 이걸 뚫어야 되는데 결국은 뚫지 못하고 눌려버렸는데 눌려서 어떻게 보면 추세 때 딱 걸쳐 있었죠. 요쯤 걸쳐 있었는데 옆으로 돌리는가 했더니 공매 때문에 눌렸다. 그래서 오히려 15만원 초반대는 매수 관점이다라는 얘기는 드렸는데 사실 15만원이 더 깨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보기만 했는데 15만원이 깨지진 않더군요. 역시나 15만원에 지지를 해주고 이미 올려버렸는데, 올려도 추세적으로 아직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좀 돌려 올라가려면 16만 한 2, 3천원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오히려 지금 신규 매수 구간도 나쁘지 않다요. 오히려 왜냐면 요때 잠깐 반등만은 확인하기가 애매했지만 이때 보면서 이제 5일선이 방향을 틀어 올리고, 자 11선도 방향이 틀어 올리고 21선은 하향하던 것이 조금씩 누워지고 있고 그래서 요때 보시면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와서 했고 지지를 해주는 모습 나와주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11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 괜찮다. 그래서 지금 괜찮아서 이 이평선들이 21선에 올라가면 좀 시간 걸리겠지만 여기 61선과 120선 맞닿아 있죠. 이렇게 맞닿아 있어서 그 차트 금액대가 모인다면,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 차트를 보고 기본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긴 하지만 이 차트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트가 움직이는 것에 기업의 흐름과 이런 거 같이 녹아져 있어요. 당연히 재무나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건 알아야 되는 공부는 필요하지만 이 차트 흐름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보기 때문에 괜찮다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장이 안 좋았고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는 거지, 사실은 이 금액대를 지켜줘야 되는 게 기본 틀이었고 16만 5천원 정도 17만원 정도 지켜줬어야 됐었고, 지금 다시 빠르지 않지만 올리고 있다. 그래서 당장적으로는 여기가 사실 저항대는 맞긴 하지만 일단 금액적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마트는 재무성이 건전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 시장도 나쁘지 않게 흐름이 움직이기 때문에 괜찮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유통 소비 관련돼서도 엮일 수 있고 괜찮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부터 얘기 드렸지만 여기를 뚫어준다면 22, 3만원 4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탄력적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 보자. 그 다음에 한번 돌파를 이번에 3번 4번 돌파를 실패하다 내려온 거기 때문에 또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1차 목표가는 이쯤 잡으시면 돼요. 18만원 19만원 정도 18만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면 여기서 또 추이를 지켜보면서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지고 하다 보면 여기서 모여서 또 여기 이 금액대 다시 횡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냐 라고 얘기 드리면 이런 거죠. 가기 전에 이평선들이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다가 기간 조정과 행보를 하면서 금액대가 모이고 이평선들이 어느 정도 밀집을 하고 슈팅이 나더라. 이게 사실은 기본 차트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 오면서 이평선들이 모여가는 건 좋고, 모여가가지고 상방이냐 하방이냐 결정이 되는데, 요런 거죠. 이마트나 재무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마트는 상방의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또 세게 올라가 줄 수 있다. 뭐 이런 건 당연히 볼 수 있겠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농은 또 이걸 보다 보니까 갖고 오긴 했는데, 이건 비료예요. 비료 테마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섹터 전체가 움직이긴 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더 간다는 신호가 나왔어요. 더 간다고 해서 그 상승 장악형 캔들이 완벽하게 나와줬는데, 자, 상승 장악 확인을 해가지고 또 양봉이 찍어주고 그 좀 한 번의 파동을 더 그려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담아볼 수 있는 금액대가 사실은 딱 금요일날 같이 장중에 담아서 종가 전에 담았으면 좋긴 하지만, 일단 그 시장을 또 지켜봐야죠. 하지만 차트적 위치로 괜찮고, 비료 테마 자체가 좀 그 큰 상승 이후에 횡보와 횡보를 했죠.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상승 대비 비해서 절반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이렇게 가고 있고, 뭐 머리를 다시 올렸다. 이평선들이 다시 밀집했다는 게 보이시죠? 5일선, 11선, 21선들이 뭉쳐있고, 여기서 방향이 위냐 아래냐가 나오는데 살짝 위로 틀어졌다. 그래서 지켜볼 필요 있겠다. 뭐 그런 맥락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런 거 차트적인 공부도 도움 된다고 가져온 거고. 예. 삼성전기는 이건 또 어떤 의미에서 갖고 왔느냐 라고 얘기 드리면,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브리핑 드렸고 얘기 드렸지만, 지금 5일선, 11선, 그 다음에 21선 이미 뉘어져서 따라 올라오기만 하면 되고, 다시 이제 상승 가고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이쯤 18만원, 19만원에서 물량을 가지고 계셨다가 여기 밑에 내려와서 물량이 과도하게 늘어나실 수 있어요.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고, 이럴 때 과도하게 늘릴 필요는 있어요. 때로는 과도하게 늘리셔서 그 평단가가 되게 많이 있다면, 자, 다시 금액대 오면 다시 내가 원래 초기 하려는 비중만큼 줄여야 된다. 내가 20% 정도를 삼성전기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물타기 하다 보니까 40%가 됐다. 그러면 이쯤에서는 다시 20%로 덜어내시는 거예요. 기존에 새로 산 물량 정도의 금액대가 있을 테니까 딱 요 정도가 오면은 수익권을 변하실 거예요. 그죠? 절반 가격, 딱 요쯤 대충 언저리만 해도 절반 언저리는 될 것이고, 그쯤에서 수익권으로 바뀔 것이고, 자, 그러면 19만원, 18만원, 요때죠. 대충 요때 보시면, 요때가, 요때 18만 5천원, 19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여기 정도에선 비중을 다시, 덜어내시면서, 또, 재차 다시 눌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차 다시 이 금액대에서 이렇게 갔다가 눌렸다 갈 수 있다. 눌릴 때 또 다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평단가를 만들어 가시면 극대화되고, 그 다음에 비중을 한 종목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는 건 좋은 건 아니니까, 비중을 늘어난 비중은 덜어내는 것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타기라고 과감하게 평단가를 조절도 하지만 다시 한번 비중 점검하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LB세미콘은 제가 파운드리 관련주로 성장주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면 간다. 뭐 사실 성장주이기 때문에 지금 성장주의 위치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LB세미콘을 갖고 온 이유, 파운드리 중에 뭐 많이 얘기 드렸지만, 제가 LB세미콘을 되게 좀 어떻게 좀 괜찮게 보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이 12,500원대가 되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13,000원 구간 괜찮다 얘기했고, 그러니까 13,000원이 깨지면 12,500원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그 사이에서 금액을 모으시면 좋긴 해요.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이런 그림이 나와줄 수 있겠죠. 근데 LB세미콘을 다음 파운드리 말고도 얘기 드리는 건, 자, SNS텍이나 다른 거 대덕전자 이런 거 보면 일단 매물의 벽이 항상 걸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매물의 벽.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지금도 여기에 15,000원대 강력한 매물이 쌓여 있죠. 14,000원과 15,000원에 매물이 쌓여 있는데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보시면 자, 지금 최근 매물이 가장 전부 매물이 다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딱 이때 보시면, 자, 이때 주봉상 이때 12,500원 정도 되죠. 여기만 지켜주면 돼요. 12,200, 12,300원 이렇게 지키는데,
여기만 지켜주면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만. 그래서 여기가 사실 맥점이긴 해요. 12,500원, 12,500원, 12,300원 정도가 맥점. 사실 맥점. 그래서 좀 깨지면 할 수 있지만 가장 매력적인 금액은 사실 그 금액대 12,500원 정도. 12,000원에서 12,500원 사이. 그런데 그 매물이 없다는 거. 자, 다른 종목에 비해 위에 매물이 없어서 뭔가 상승이 갈 때 똑같은 파운드리로 관련해서 비메모리든 시스템이든 뭐 해서 아무튼 반도체 섹터가 움직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가볍게 갈 수 있다요. 가볍게. 가볍게 갈 수 있다. 전고점이 많지 않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쌍봉 형태를 그리면서 하락을 한 거니까 쌍봉을 그리면 하락이 맞아요. 쌍봉을 그리면 하락. 그래서 쌍봉을 그리고 하락을 해야 되면 사실은 이렇게 막 떨어져야 되는데 파운드리 자체가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차트 표 그거일 뿐이지 지금 그 파운드리 자체가 움직이고 한다 그러면 그 또 잘 갈 놈이기 때문에 그래도 쌍봉이가 좀 거슬리신다고 하시면 일단 12,000원까지 열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급하지만 않으면 돼요. 급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에비스세미콘의 매력은 매물이 없다. 매물이 없고 또 하나 있죠. 에비스세미콘의 가장 큰 매력이 하나 또 있죠. 저 엄청 중요한 매력을 얘기를 안 드렸네. 자, 에비스세미콘은 다른 것들에 비해 자, 잠시만요. 다른 것들에 비해 퍼가 낮은 편이고 PBR은 좀 어떻게 동종 업계랑 좀 비슷한 편이긴 하지만 이게 낮은 편은 아니지만 퍼도 높지 않고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고평가되어 있지 않은 거 되게 중요해요. 뭐 다른 거 보면 제가 하나 마이크론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것들 자체적으로 보면 더 좋고 할지언정 그렇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SK도 제가 많이 얘기 드렸는데 꽤나 못 가니까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다시 가져와 봤는데 SK는 걱정하지 마시라 얘기 드렸고 SK는 아까도 차트 얘기 드렸지만 도대체 얼마나 가려고 얼마나 가고 얼마나 좋게 흐름을 가려고 다시 이평선 또 다 모여있죠. 이격도가 좋아져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격이 이렇게 상승 갈 때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져요. 이격도라는 게 5일선, 11선, 20선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이격도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진 종목들은 쉽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쉽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힘들고 중간 대응에서 짧게 끊고 나와야 되고 빠른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격이 좁아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더 매력이 많은 거예요. 항상 이격이 좁아지고 잘 주가가 타율적으로 움직이기 좋기 때문에 모든 이평선이 거의 모여있어요. 장기 침체선 빼고. 그래서 한번 방향을 틀어준다 그러면 또 한번 그 큰 파동이 나올 수 있고 뭐 SK야 걱정할 종목 아니라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금액대도 충분히 매력 있고 일단은 당장 보시면 여기 26만원 정도를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26만 2천 정도 여기. 그래서 사실 맥점은 이때긴 한데 아직은 여기 이 갭을 메우지 않고 갭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갭을 중심으로 26만원을 중심으로 그 좀 이렇게 바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얘기 드렸기 때문에 그 좀 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은 먼저 좀 조금 손실권으로 가지고 계시든 분할 매수 중이시든 가지고 계실 거고 사실 초기 물량이 가지고 계시다면 이렇게 좀 횡보를 이어간다 그러면 지금의 자동차주처럼 머리를 올려주고 추가로 사도 늦지 않다.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기 전에 하나솔루션 먼저 볼게요. 하나솔루션도 잘 못 가니까 좀 힘드셨을 수 있고 제가 요날이죠. 요날 조금 하락이 감지돼서 일단은 약수익으로 매도라고 다시 한번 지켜보겠다. 다시 한번 금액 만들어 보겠다고 일단 빠져나왔는데 자 일단은 그 44,000원 정도가 박스 하단으로 잡혀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금액대가 맞긴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장중에 44,000원 시켜지는 44,000원 언저리에 대한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44,000원이 깨지면 4만원까지 다시 열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44,000원에서는 횡보 그 위아래 상방을 그리면서 이렇게 박스를 새로 만들고
당분간은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면 이게 보시면 이 금액대를 박스 하단으로 44,000원 정도 되죠. 44,000원 정도 금액으로 하단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보시면 아직 그 61선이 좀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61선을 좀 기다리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요. 기다린다는 게 꼭 빠져서가 아니라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대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좀 가다 보면 61선, 60주선이 따라 올라오거든요.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다리면서 기간적 횡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싼 금액대, 박스 하단은 항상 매력적이에요. 어떤 종목이든 박스가 설정돼서 박스 하단에서는 매력적인 금액이니까 그 안에서도 횡보를 할지언정 그 안에서도 44,000원, 46,000원 매도, 44,000원 매수, 46,000원 매도 가능해요. 박스만 제대로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금액대 매력은 항상 죄송합니다.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주를 정말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 드렸는데, 자동차주는 초기 물량 정도는 정말 분할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초기 물량 정도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맞는 거고, 못 사신 분이면 여기 그 돌파하고 지지해 줄 때 사셔도 늦지 않아요. 먹는 게 적어지는 겁니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아직도 안 사신 분이 계신데 그렇다라고 얘기하셔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려야 되겠구나. 저도 전화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자, 기아는 88,000원입니다. 자, 88,000원에 88,000원이 그 미니 박스 상단이었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는 지지가 돼야겠죠. 박스 상단으로 올라왔으면 지지가 돼서 새로운 박스 하단이 된다. 여기와 여기에 하단이 될 수도 있겠고. 자, 그래 보시면 88,000원 정도가 이렇게 그 5일선이 월요일 되면 다시 좀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88,000원 언저리까지 이렇게 87,000원, 8,000원까지 올라올 거고, 여기가 지지가 이제 되면, 자, 지지가 되면 여기가 여기 라인이 지지되면서 여기 단기적도 지지가 된다 그러면 거기가 신규 맥점이에요. 신규 그 금액을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맥점이 됩니다. 그래서 기아는 신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규로 넣을 수 있는 구간 88,000원. 그 다음에 현대차는 88,000원 안 주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추이 보시면서 또 더 소량으로 줄여가지고 따라 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빠지면 거기서 더 사면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실 거 없습니다. 자, 23만 잠시만요. 23만 7천원? 23만 7천원 정도. 23만 7천원 정도가 지지돼야 된다. 그리고 보시면 23만 6천원, 5천원, 8천원 이렇게 그나마도 이 밑에가 올라오고 있는데 23만 7천원 정도만 안 깨져주면 돼요. 안 깨져주면 되고, 근데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는 5일선이 벌써 올라와가지고 5일선의 지지를 확인했죠. 급등주는 5일선인데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재차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눌려가지고 다시 이 언저리를 또 테스트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현대차 신규 금액도 23만 7천원 정도이고, 마찬가지로 그 금액대에선 초기 물량 담아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그 물량 아예 그냥 예를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1,000만원 투자할 거다 그러면 여기 금액대에서 그 지금 뭐 잘 갈 것 같고 괜찮다 해서 1,000만원 다 넣는 거는 선택이시지만 그 최대한 싸게 사는 노력이 중요하겠고, 그래도 나는 그렇게 좀 급하지 않고 좀 더 그 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23만 7천원 정도 인근에 지금 내가 1,000만원 사고자 하면 한 500만원 정도만 넣어놓고 더 빠지거나 하게 되면 대응하겠다, 아니면 더 상승 가면 다시 추후 보겠다,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좀 도박식으로만 안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좋은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현대모비스는 얘기 드렸죠. 현대모비스는 28만 5천원 28만 5천원에 금액이 있다. 그래서 자동차주를 못 사신 분이 계시다고 가셔서 주변에서 그 금액대에서는 초기 물량은 담아볼 수 있겠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리테스팅이 돼야 돼요. 테스트가 되고 안 찾게 주는 이게 지지층으로 된 것.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도 기아도 그 마찬가지로 그 전에 사가지고 해서 최근에 비중을 실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30만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다시 좀 줄여 놓으셔라, 다시 원래 비중대로 놓으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에서 쭉 훑어봤고 기존에 봤던 것들 위주로 봤지만, 일단 시장 그 긴축이든 어쨌든 다 좋습니다. 어차피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고 시간의 문제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지수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돌파가 되면 좋겠고, 자 6월에 또 재료가 있고 재료가 있기 때문에 또 좋게 한번 기대해 보자 라고 하면서 다음 주 장도 좀 좋은 흐름이 지속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시죠? 아무튼 한 주도 고생하셨고, 또 내일도 장 마감 후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자, 커뮤니티를 위해 갑시다. 감사합니다.